안녕하세요. 성운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이창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 학습 동기를 발견하고 나의 꿈을 발견하고 이 이야기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편입니다. 비전을 디자인하라. 자, 디자인. 지난 영상에서는 발견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있으십니까? 물론 목표는 있는데 다 안 하시죠. 근데 그 목표가요,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대학교 때까지 목표들이 다 잘못된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 이 목표를 세워놓고 전국구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되었고요. 지금까지 또 매년 책을 한 권씩, 1년에 한 권씩 써보겠다라는 디자인을 해서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출간한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을 제대로 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공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디자인의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스마트 목표 설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는 앞에 약어를 따서 SMART 이렇게 5개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도 스마트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의 목표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S. 첫 번째 S는 스페시픽입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공부하실 때 제가 시험에 어떻게 대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겠대요. 열심히는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새 목표도 물어도 그냥 열심히 하겠대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점수는 얼마 혹은 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누구나 봤을 때 정확한 목표, 이걸 다른 말로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매년 한 권의 책을 출간하겠다. 누구나 알 수 있죠. 분명하죠. 구체적이죠.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이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다? 방금 말했듯이 장학금 받는다. 토익 점수 얼마 한다. 평점 얼마 한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디테일하게, 다른 말로 스페시픽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우로 나눠서 역산 스케줄링을 정말 잘한 한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사람인데, 네, 조선시대 하면 크게 2명 나오죠. 그 중에 한 분 바로 김명민 씨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혹시 이순신 장군이 몇 점 몇 승 했는지 아십니까?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즉, 자 봐요. 50대 50으로 붙었다고 칩시다. 50대 50. 저쪽도 병력이 50, 나도 50. 50대 50으로 붙었어요. 이길 확률 몇 분이면? 반반.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과연 이길 확률이 높은 싸움을 했을까요? 유리한 싸움을 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유리한 싸움을 했을까요? 불리한 싸움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유리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불리했어요. 왜? 병력상 일단은 그 외가 많았잖아요. 조선보다. 그리고 임금도 뭐 이렇게 자꾸 뭐 바쳐라 그러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 드라마에서 선조가 정유재난이 일어날 쯤에 중간에 그 좀 쉬었다가 휴전했다가 다시 정유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때 당시에 선조가 부산포에 그 왜적이 쳐들어온다라는 첩보를 받고 이순신 장군에게 그 어명을 내립니다. 이순신. 참고로 그 진영 본진이 어디 있었냐면 그 통영이나 아니면 그쯤에 있었어요. 통영이나 아니면 여수 사이에 요쯤에 있었는데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을 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못 나갑니다. 아무리 어명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보트에 뭐 모터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로 가죠. 이걸로. 근데 이거 하는데 부산포까지 갔다가 이거 하다가 체력 다 낭비하고 물기르러 갔는데 그 뒤에서 그
예를 들어 기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명이라도 못 가겠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때 이렇게 적습니다. 전하, 저는 이기는 싸움만 출정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 이유 다 적고. 그래서 선조에게 보냈습니다. 선조가 이 그 편지를 보고 이순신 당장 집어넣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아는 백의종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원균 장군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 다른 말로 대장이 넘어갑니다. 원균 장군도 그 전장을 많이 누볐기 때문에 바보가 아닙니다. 나가면 질 것 같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원수 권유를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일명 곤장을 쳐버립니다. 부하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원균 장군이 어쩔 수 없이 거북선과 판옥선을 30몇 척을 지금까지 건설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나갔다가 중간에 물기르러 갔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물론 원균 장군이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당시에 배설 장군이 13척을, 정확하게 12척이죠. 12척을 가지고 나와서 이 12척이 남아서 우리가 아는 명량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토리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렇게 이제 명량이 이어져서 다시 또 이제 정유재란에서 승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명량도 마찬가지지만 불리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23번 다 이겼다? 방금 선조에게 쓴 편지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이기는 싸움만 출정합니다. 다른 말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 장기 목표로 보면 이겨놨어요. 그 다음에 하우로 나눕니다. 이기려면 일단 전법, 이기려면 어떻게 전법 안에 이 적들을 오게끔 만들지. 이 적들은 바보입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오게. 그러면 이걸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은 어떻게? 정보는 어떻게? 격군 빨라야 되잖아요. 격군 훈련은 몇 시간, 포 훈련은 몇 시간, 모든 종합적으로 하우로 나눠서 그렇게 훈련했고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기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병은, 이기는 병사는 선승 이후 구전이라. 이긴 다음에 싸운대요. 패한 병사는, 패병은 선전 이후 먼저 붙은 다음에, 전쟁을 먼저 한 다음에 이후 구승이라.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이기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말이 너무 길죠? 줄여볼게요. 4글자로만 기억하세요. 이 4글자입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선, 승, 구, 전. 다른 말로 이긴 다음에 싸운다. 자, 따라하세요. 이긴 다음에 싸운다. 이순신 장군의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이유는 이긴 다음에 싸운다. 장기 목표로 이겨놓고 하우로 나누어서 준비해서 이겼습니다. 똑같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2030년, 약 10년 뒤를 목표로 할게요. 지금 2021년 초니까 2030년이라고 해볼게요. 자, 2030년에 난 이렇게 될 거야. 장기 목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장기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10년으로 한번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전에는요, 2025년에는 중기 목표. 마지막 2021년에는 올해 목표. 이 올해 목표를 또 나누면 주당 목표, 하루 목표로, 단기 목표로 나누어서 그걸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2009년에 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2009년에 저는 한 20년 뒤에 2009년에 짰습니다. 2009년 20년 뒤에나 2030년이 되면 저 스타 강사 될 겁니다. 이렇게 제 장기 목표를 뒀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 스타 강사 되니까 책은 이만큼 쓰고 뭐 방송도 나가고 연봉도 이 정도 되고 싶어요. 구체적이죠? 스페시픽 하잖아요. 숫자도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우로 나눴습니다. 한 2027년이나 2025년 사이에는 기업 교육에서는 좀 유명한 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제가 그래서 여기 있네요. 2009년. 정확하게 있네요. 한번 봅시다. 2009년 이렇게.
물론 예전에는 지금보다 이 수치가 좀 낮지만 이렇게 매일 하는 것들을 다 적어서 했죠. 그래서 이게 산증거의 성취감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인데 이걸 다 해낸 걸 갖다가 달력을 딱 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기분 좋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해봤는데요.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아까 글 쓰는 거였잖아요. 글을 매일 쓰자.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글 씁니다. 2016년에. 블로그는요. 감사하게 글을 쓰면 파란색으로 알아서 바뀝니다. 근데 2017년 1월 1일 날 알았습니다. 달력 다 캡처했는데 1월 30일만 빠졌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제가 2016년 3월 19일 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도 다 적었습니다. 물론 해외라서 적을 수가 없어서 미리 예약 다 하고 갔습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근데 성과가 나오죠. 자, 2015년에 전년도입니다. 4만 5천 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9만 3천 명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루 빠졌다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2017년은 진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 적었습니다. 그냥 한 줄이라도 적었습니다. 다 해보니까 성과가 확실히 많이 나왔고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줬습니다. 물론 한때 블로그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될 때는 뭐 6천 명, 5천 명 이상 이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현재 제 블로그인데 자 여기 보세요. 3,000 조금 확대해서 3,438개의 글을 썼습니다. 3,438개. 제가 계산기를 불러올게요. 이 계산기에다가 3,438개. 제가 지금까지 한 11년 정도 썼는데 저도 사람이라 주말은 조금 쉽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한 300일이 1년이라고 가정하에 300을 나누면 자 보십시오. 11.5년. 제가 디자인한 대로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모였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운대학교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3,438개 글 중에 하나의 글을 이 성운대 담당 선생님께서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안 했다면 저는 아마 전국구 강사, 다른 말로 제 목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지만 본 것에서 끝나면 여러분들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정말 작은 일부터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창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